네, 상임 고문단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작 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임 고문단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우리 뒤에 참석하신 분들은 뒤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희가 뒤에서 네,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상임 고문단 간담회 사회를 맡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인 제1회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상임 고문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상임 고문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기 상임 고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임채정 상임 고문님 함께했습니다. 문희상 상임 고문님 오셨습니다. 이해찬 상임 고문님 오셨습니다. 이용득 상임 고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추미애 상임 고문님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 참석했습니다.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상임 고문 선배님들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특히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지금 있는 치열한 국회 현장에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 고문 선배님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성공과 영광, 고난과 역경의 매 순간마다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 열정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앞장서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져오신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민주당의 오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상임 고문 선배님들, 우리 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항상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부터 지난 총선 당시 국민참여 공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맬 시점입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기존의 전국 대의원 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개편했고 당원의 당무 참여를 확대하는 개혁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들이 민주당의 체질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또한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국민이 주신 총선 승리를 넘어 정권 교체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자고우면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선배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그 길에 이르는 훌륭한 길잡이이자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동영 상임 고문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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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상임 고문님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임채정 상임 고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고문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김원기 상임 고문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박찬대 대표를 비롯한 지금 당을 이끌고 계시는 지도부 여러분들이 지난번 선거에서보다 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이 거둬준 데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초청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온 국민들이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큰 기대를 항상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앞으로 정치 발전에 그것을 반영해서 큰 어느 때보다도 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채정 상임 고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찬대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까 박찬대 의원이 말씀을 조금 하십니다마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야당이면서 여당이기도 하고 야당 아니면서 여당도 아닌 그런 참 미묘한 지점에 서 있고 또 그만큼 우리의 일도 복잡하고 또 용기와 지혜를 함께 필요로 하는 그런 참 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항상 역사를 감당해왔던 당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정권만을 목표로 했던 당도 아니고 우리는 역사를 항상 쳐다보면서 발전해왔던 당이고 그것을 추진해오려고 했던 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부족하지만 이만큼의 민주화라는 것도 우리 당의 전통과 역사가 없었으면 그리고 행동과 실천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긍심을 느껴도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 임무를 이렇게 인계하고 계승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상당히 의미를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국회와 정치에 이렇게 전망이 많이 이렇게 갈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축적된 경험과 또 정신이 잘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못하면은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짊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매사에 지혜와 용기를 함께 발휘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희상 상임 고문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할 말이 태산같이 많은데 오늘 간담회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적어 갖고 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얘기 우리 내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기도 몰라 뭐하고 근데 지금 그 옛날 엽서 같은 거 쓸 때 관성하옵고 재래하옵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두를 생략하겠다 그런 뜻인데 긴 소리를 할 필요가 없고 여기 두 분이 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과 해서 꼭 해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이하 동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걸 다 읽으면 이것도 저거 같은데 앞뒤 줄이고 좀 해볼게요. 저는 한국 정치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불신을 넘어서 정치의 실종, 정치의 붕괴 상황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 이래 이런 정치 상황은 난 처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뭐 최악이라고까지 볼 건 없으나 자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갈등의 조정이 원래 정치의 본령입니다. 근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권력에 의한 통치만이 정치는 없고 통치만이 눈에 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날이면 날마다 죽기 살기식 사생결단의 정쟁만을 몰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대방을 경쟁자, 라이벌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해주기는커녕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애니미로 보고 적으로 보고 타도 괴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흠집만 뒤지고 그저 따지기만 하는 공멸의 정치일 뿐 이것은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독재 때 5.16 군사혁명, 쿠데타, 그리고 유신체제, 그리고 그 뒤에 60항쟁 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이를테면 독재 때와 똑같은 상황이 국회가 완벽하게 무시당하는 무슨 다수결의 의결에 걸친 것도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런 이것이 민주주의에 가까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회복은 곧 국회 기능인 경제와 균형의 체크앤밸런스의 원리와 법의 지배, 룰 오브 로, 이 두 가지 민주주의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해야 됩니다. 여당은 루링 파티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은 책임은 안 지려 하고 야당 탓만 합니다. 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못한다. 입법 폭주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참으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당한테 있죠. 여당은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요. 야당은 비판하지 않으면 야당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the opposition pa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책무인당이에요. 반대하지 않으면 그건 여당과 똑같죠. 그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현재 정치 실종, 정치 부재, 정치 붕괴를 가져온 장본인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져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후에 줄곧 정권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 국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수백 명이 다치거나 죽고 인명을 구하던 군인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들 부모의 마음과 국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모든 걸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뿐이 아닙니다. 민생위기, 남북관계 위기, 평화의 위기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대우각성하고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여와 야도 오직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덕담을 나눠야 할 자리 같은데 모진 말만 자꾸 계속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너 때는 왜 못했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에 못지않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찬 상임 고문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박찬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당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고모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어요. 이대로 가면은 지금 서버 4대 가지고 그랬다는데 서버가 10대가 더 추가되면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원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너무 시달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을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에는 21대처럼 하지 말고 책임 있게 22대에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저쪽 땅에는 저렇게 사진을 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익기 선생,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이렇게 역사가 있는 그런 당입니다. 저기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라고 하면 바로 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잘 이어나가서 나라를 바로잡는데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득 예. 다음은 정동영 상임 고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때마다 우리 원로 고모님들 오셔서 이렇게 울타리가 돼주시고 또 격려 응원해 주셔서 당의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금방 이해찬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청원이 지금 100만 넘었는데요. 결국 지금 국면에서 저는 키워드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투쟁.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은 이 몰상식과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고 국민들이 지금 국회 탄핵 청원에 열흘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것도 상식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립혁명에 불을 붙인 것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었습니다. 50페이지짜리 짤막한 팜플렛 하나가 미국 독립전쟁을 혁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독립이 상식이다. 왕,
나라, 군주제가 상식이 아니라 공화제가 상식이다. 상식에 따라 행동해라 하는 것이 국민들, 미국인들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상식에 따라 행동하라. 지금 국민청원 100만은 아마도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입니다. 윤석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는 순간 곧바로 200만으로 뛰어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을 거부하는 정권이 어떤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역사와 전통,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행동 강령은 단일 대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선배님들을 위로 또 170명의 의원들이 단일 대오를 구성해서 상식을 바로잡는 투쟁,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미애 상임 고문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당의 대선배님들께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저도 대선배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국정농단 사태를 넘어서서 국정 파탄 사태이고 국가기관이 시스템 파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섰는데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그 모닝 컨설턴트인가요? 꾸준한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일본 기시다와 함께 70%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최혜병 특검법으로 인해서 폭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은 오후에 꼭 통과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생사람을 죽여놓고 진실을 은폐하고 또 이를 밝혀야 되는 것이, 밝히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밝히겠다는 수사단장은 집단 항명죄 수괴로 엮이고 보직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똑바로 밝히도록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엄호를 하는 것, 그리고 800-7070 번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기밀이라고 입 다물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경로가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감시해야 되는 인권위에 아주 대통령 닮은 아우 같은 사람을, 나이로 봐서는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 인권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가 좌파 해방구라고 막말을 합디다. 그런데 대통령도 최근 이태원 참사를 좌파 방송이 선동해서 야기된 것이다. 특정 세력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말 악마적 사고입니다. 대통령이 그 수많은 생떼 같은 죽음 앞에 그렇게 막된 인식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을 기대할 만한 사고체계, 인식 능력, 국정 운영 파악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직무수행 부정평가 70%가 이제 폭발을 한다면 저는 온라인 청원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단일 대우로 단호하게 국민을 위해서 최전방 국민을 지키는 전방사수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약 1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 감소로 나라 국간이 비어가는데도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부자 감세를 계속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지지 세력들이 약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동산 세제는 제가 지대 개혁을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이게 누적될수록 불평등의 격차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그 부동산 지대 개혁을 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은 꾸준하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가 힘든 개혁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우발적인 이익을 보면 투기 세력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또 우발적 침해 의식을 갖습니다. 그걸 다른 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선동도 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기조를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강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죠. 우리의 강령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발적 이익은 좋아하고 누구나 투기 세력 아니더라도 우발적 세금 폭탄 이런 걸 기피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세제 정책 이런 것들이 치밀하지 못해서 거칠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투기 세력으로 인한 우발적 이익도 적당히 제어를 해주고 또 우발적 세금 폭탄도 아주 치밀하게 잘 정책을 준비해서 우리는 그럴 실력이 있는 많은 인재들이 22대 국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밀하게 연구해서 세제 정책 이런 걸 우리가 꺼내서 이것을 중산층 서민 정당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총체적 난국 상황은 앞서 김원기 문희상 두 분 고모님과 여러 상임 고모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고요. 우리는 한결같이 국민을 대변하고 잘 지켜주시는데 당이 지금 비상시를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상임 고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식사하면서 편히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 식당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이동하셔서 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 이거 하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좀 얘기를 좀 여기는 지리야 식사하면서 식사 장소에서 저희가 편하게 얘기할 수